안녕하세요. 한자삼락의 심연진입니다. 한자삼락에 오신 여러분 환영합니다. 오늘은 1월 11일 목요일이에요. 그러면 어제에 이어서 바로 시작할게요. 제가 준비한 거는 이거는 낫, 안, 낫이라는 거는 이제 얼굴을 말하는 거죠. 이 글자가 들어가는 거 보면 안색, 안색이 좋다 안 좋다 뭐 이럴 때, 동안, 그 보기보다 나이보다 좀 어려 보일 때 이제 이렇게 얘기하죠. 용안, 임금의 얼굴이고, 안면, 뭐 안면 마비, 안면 근육 뭐 이럴 때, 홍안, 홍안이라는 거는 젊어서 혈색이 아주 좋은 얼굴을 말하는 거예요. 그다음에 이제 이거를 이제 설명해 드리자면 이 앞에 있는 거는 이거는 선비언자예요. 이 선비언을 먼저 설명해 드리면 뭐냐면 이 선비언의 본자는 이렇게 그럴문을 쓰고 그다음에 이렇게 생겼어요. 자, 그럴문을 이제 쓴 다음에 여기서는 이렇게 좀 약간 다르죠, 모양이. 원래 선비언은 이게 본자고 요 뒤에 있는 게 요거는 속자예요. 그러면 이 글자를 설명해 드리자면 뭐냐면 이거는 그럴문에다가 여기 터럭삼을 집어넣고 이거 하고 그다음에 여기에 바위가 결합되어 있는 거예요. 이 글자는 앞에 있는 거는 채색 문자예요. 그 요것만 먼저 설명해 드리자면 채색 옷을 입고, 자, 선비는 요 선비 연자잖아요. 채색 옷을 입고 그다음에 이거는 바위 그러는데 이제 그러니까 움집 같은 데서 이제 지금 공부하는 선비를 뜻한다 이런 얘기인데, 채색 옷이라 하면은 양반이다 보니까 이제 비단 옷 이런 거를 말하는 거고, 집은 이제 여기서 움직 그랬으니까 좀 약간 뭐 몰락한 양반이라 할지라도 옷이라든지 갓 이런 거는 이제 큰 거를 쓸 수 있잖아요. 넓은 거, 챙이 넓은 걸 쓸 수 있잖아요. 양반의 특권이잖아요, 그게. 그런 것처럼 옷, 채색 옷을 입고 움집에서 공부하는 선비를 뜻한다. 그렇다면 여기 얼굴 안자, 낫 안으로 넘어가면 뭐냐면 이 머리열은 제가 여러 번 설명해 드렸어요. 이 이마부터 목까지를 말한다 이렇게 얘기했어요. 사람의 이제 얼굴을 말하는 거죠. 쉽게 말하면 그러니까 잘생긴 이 얼굴이 잘생기고 또 선비다 보니까 위험 있는 그런 얼굴 빛을 갖고 있는 선비다 이런 얘기예요. 생긴 것도 잘생겼고 그 다음에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지금 말하면 카리스마 있어 보이는 만만해 보이지 않는 얼굴, 외모, 이제 이런 걸 뜻하는 거죠. 이제 이런 낯빛을 갖고 있는, 이런 얼굴빛을 갖고 있다. 이제 이런 얘기예요. 누가? 선비가. 이제 이렇다는 얘기예요. 이 선비연하고 지금 이 머리열이 결합된 이유가 바로 그런 얘기예요. 우리가 보통 보면은 선비 그러면 옛날에 보면은 그 공부하다 이게 자존심도 있고, 왜 선비라는 또 그 양반이라는 어떤 사회적 지위 뭐 이런 거라든지, 그러니까 이 신분이 뚜렷하게 구별이 되어 있다 보니까 아무래도 하층민보다는 뭔가 아우라가 느껴지고 또 거기에 대해서 또 카리스마도 있고, 이 밑에 사람을 다스리려면 그런 것도 있어야 되잖아요. 그게 이제 얼굴에서 보여진다 이제 이런 얘기예요. 자, 그러면 두 번째로 넘어갈게요. 이거는 고요할 적. 자, 이 고요할 적이 들어가는 거 보면은 적적하다 할 때, 또 고적하다. 고적하다는 건 외로울 것 써서 외롭고 쓸쓸하다. 한적하다. 입적. 입적이라는 거는 어떤 수도승의 죽음을 이제 말하는 거고, 뭐 천주교에서는 선종, 또 교회에서는 소천. 소천이란 말 요새 또 많이 안 쓰긴 해요. 이 고요할 적을 이제 설명해 드리자면, 이 동그라미 친 거 아제비숙은 제가 감독할 독에서도 이미 설명해 드렸어요. 이거는 이 아제비숙은 아저씨 숙, 그러니까 숙부를 뜻하기도 하고, 그다음에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시동생이죠. 그다음에 나이가 어리다란 뜻이 있어요. 자전에 보면. 그다음에 끝, 시작과 끝 할 때 끝을 말하는 것도 있고, 콩, 우리가 콩숙 그러면은 여기 초등머리가 들어가야 되고 이렇게 요 자체가 이제 콩숙 그러는데 요거를 빼도 콩숙 이렇게 나와요. 그럼 이걸 이제 설명해 드리자면 뭐냐면 이 콩, 여기에 콩숙, 콩을 갖다가 여기 뒤에 있는 또자는 손을 말하잖아요. 그러니까 손으로 이렇게 솎아서 이게 줍는데, 이게 뽑는데 이거를 어린 콩싹을 이제 뜻한다. 요 자체가 이제 그런 얘기예요. 콩을 이제 뜻하기도 한다 이런 얘기했어요. 그럼 전체적으로 해석을 해드리면 뭐냐면
아까 이거 콩이란 뜻도 있다 그랬어요. 콩숙. 그 다음에 또 뭐가 있냐면은 이 아제비숙자 같은 경우에는 나이가 어리다. 여기서는 나이가 어린 걸로 이제 해석을 해서 자, 집 면이 나왔잖아요. 집에 있던 어린애가 여기 어린애가 지금 없어요. 어디 놀러 나갔는지 하여튼 집 자체에 없어. 썰렁해. 그러다 보니까 집 안이 적막하고 쓸쓸하다 이런 얘기예요. 그럼 쉽게 말하면 과거에는 의료 기술이 발달하지 않다 보니까 아이들이 100일만 살아도 이렇게 잔치를 해주고 돌 지나고 뭐 이러다 보면은 그 아이한테 이게 그 무럭무럭 자라는 거에 대해서 감사해서 이렇게 잔치를 열어주고 막 이랬잖아요. 그런데 만약에 이 아이가 이게 죽거나 뭐 이러면은 집안이 뭐 병으로 죽든 아니면은 뭐 사고로 죽든 이러다 보면 사람이 없으면은 거적하고 쓸쓸하고 이러잖아요. 그러니까 조선시대 때도 세종대왕의 아들이 광평대원 같은 경우에는 이 목에 생선을 먹다 가시가 목에 걸려서 그 속에 이 들어갈 때 여기가 목이 부어갖고 물도 못 넘겨서 굶어 죽잖아요. 이렇게 이 아들도 광평대군도 죽어, 평안대군은 천연두로 죽어, 이런 식으로 이렇게 죽으면은 그 얼마나 그 마음이 아프고 쓸쓸하겠어요. 이제 자식에 대한 그리움도 크고 이런 것처럼 집에 있던 아이가 없으니까 쓸쓸하다, 고적하다, 외롭다 이제 이런 걸 뜻으로 쓰인 거예요. 이거는. 그래서 다시 이게 설명해 드리면 집에 요 자체가는 아제비숙자 같은 경우에는 나이가 어리다 라는 뜻이 있다는 걸 기억을 해 두시고요. 나이 어린 아이가 없어서 집안이 쓸쓸하다, 적막하다 이런 뜻으로 쓰였다는 거 기억해 두시고요. 그 다음에 세 번째로 넘어갈게요. 이거는 어조사 호. 이 어조사 호 그러면은 그냥 어조사 해서 접속사 역할을 하는 거, 뭐뭐에 뭐 이런 식으로 뭐뭐니라 끝허리로 나온다든가 뭐 중간에 나오면은 이렇게 접속사 역할을 그러니까 그 매끄럽게 연결해주는 조사 토시로 이제 주로 나오잖아요. 그런데도 이 글자가 나올 때 뭐 예를 들어 그 사람은 단호하게 거절했다. 단호하다 할 때도 이거를 쓰는 거고, 그다음에 환호 할 때도 이걸 쓰고, 부력 락화 할 때 우리가 공자님의 말씀 중에 하기 시습지면 부력 열호도 있고 유붕이 자원 방래하니 부력 락호아 할 때도 호자 이거 쓰잖아요. 감탄할 때도 쓰고 의문사도 쓰고 많이 쓰여요. 이거 문장에서는 많이 쓰이는데 이거를 먼저 설명을 해드리면 뭐냐면 자전에서는 뭐라고 나오냐면 이게 지금 부수가 삐침이에요. 이거하고 삐침하고 그 다음에 어조사해 이 두 개가 결합됐다 이렇게 나와요. 이 어조사해 같은 경우에는 말할 때 입김이 나가는 모습이다 이런 얘기예요. 이 속에 요거는 우리가 보통 숨 쉴고 이렇게 하잖아. 내가 무슨 얘기할 때 계속 숨을 쉬지 않고 멈추지 않은 상태에서 얘기할 수는 없어요. 중간중간 제가 호흡을 해야 돼요. 그럴 때 숨을 이제 쉬고 그 다음에 말할 때 입김이 나가는 모습이 이 어조사해인데 이 두 개가 결합되어 있는 것이 어조사호다 하고 자전에 설명이 돼 있어요. 그래서 이 두 개가 어우러져서 소리를 길게 끌면서 내 마음속에 있는 생각을 나타낸다 하고 써 있어요. 그 자전에 보면은. 그럼 자원 설명에는 어떻게 나왔냐면 이 입김이 고루 퍼져서 말하지만은 내가 계속 끊임없이 말할 수는 없어요. 그러면 중간 부분에서 내가 뭐뭐에 어디에 뭐뭐는 뭐 이런 식으로 접속사 이게 그 어조사를 넣어서 말할 때 그 말을 비치면서 그 다음 말을 이으니까 어조사다 이런 얘기예요. 예를 들면 나는 뭐 학교에 간다 할 때 이런 것들 이게 우리가 말을 할 때 나는 할 때 이 문장 속에서 나는 학교에 간다 하는 게 문장이 맞잖아요. 나를 학교에 간다는 말이 안 되잖아요. 그죠? 그 문장에 맞는 걸로 이런 토시 연결해주는 그 말 중간중간에 이 들어있는 그 조사를 이제 뜻하는 게 이 호자 어조사호에 대한 이제 설명이다 이런 얘기예요. 자, 이 글자 어조사호를 이제 쓸 때 또 주의해야 될 게 있어요. 뭐냐면 이거를 이게 평평하게 있으면 평평할 평이 되는 거잖아요. 그러니까 이거는 이렇게 꼬부려 내려왔어요. 그러면 이 평평할 평은 꼬짝 내려온 거고 이거는 삐쳐 올라가야 되고 이게 휘어 있고 그 다음에 여기는 이 위에가 약간 경사져야 되고 여기는 평평하게 나란히 평행인 상태예요. 차이가 있으니까 이거는 쓰실 때 주의해야 된다는 거.
이거는 꽃장, 평평한 병은 꽃장 내려오고 이거는 삐쳐서 올려줘야 된다는 거. 자, 그러면 제가 준비한 이 세 자 여기서 마치고요. 그 다음에 금요일 날 또 새로운 자로 찾아뵙겠습니다. 지금까지 한자 삼락의 심연진이었습니다. 안녕히 계세요.